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볼 부분은요. 우리 2021년 수능 대비 마더텅 영어 어법 어휘의 챕터 3번이죠. 그래서 기본 품사 1번 그리고 준동사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문장의 형식과 문장 만드는 방법 그리고 동사를 가지고서 또 새로운 문장들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 배웠다면요. 이제는 동사들을 가지고 그 옆에 뭘 붙여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지 그 옆에 붙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살짝 배워보긴 했는데요. 오늘은 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어떤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문장 형성하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명사라는 것은요, 우리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명사는요, 가장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셀 수 있는 것과 또 셀 수 없는 것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어에서는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의 구분을 제대로 해줘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정확하게 푸실 수 있기 때문에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해도 꼼꼼하게 알아놓고 들어가셔야 여러분들 영어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문제들 풀어낼 수가 있겠죠.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아셔야 하느냐,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 수 있는 명사부터 볼 건데요. 자, 단수와 복수 형태가 있겠죠. 하나짜리가 있고 또 여러 개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셀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셀 수 없는 것의 경우는요. 애초에 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복수 형태도 없고 그냥 단수 형태만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들이요. 셀 수 없는 명사에 s가 붙어서 나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어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좀 주의해 주시면 여러분들 문제는 안 틀리고 풀 수가 있겠죠. 단수형부터 보겠습니다. 단수형일 경우에는 우선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어나, 언이 붙어서 우리 명사 앞에서 이거는 하나예요, 단수예요 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복수형 같은 경우는 하나를 의미하는 어나 언이 붙지 않지만요. 그 뒤에 s나 es를 붙여서 저는 여러 개입니다 라고 나타내주고 있겠죠. 그래서 명사를 표현할 때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 앞에 어나 언이 붙는지 또는 뒤에 s나 es가 붙는지 이것들 잘 파악하셔서 이제 요 명사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셀 수 없는 명사 보겠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는요. 무관사라고 되어 있네요. 무관사, 관사가 붙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방금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에는요. 어나 언이라는 어떤 부정관사가 붙었지만요. 자, 셀 수 없기 때문에 하나예요 라고 말을 하지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 air 셀 수 없는데 on air이라든지 뭐 on a water이라든지 이렇게 셀 수 없는 것들에는 관사 붙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복수 형태는 없습니다. 애초에 셀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여러 개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가장 큰 차이, 앞에 관사가 붙고 뒤에 s와 es가 붙는다라는 거 또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또 수식들을 알아봐야겠죠. 우리 이제 앞에 수를 나타내는 표현들, 많다, 적다, 조금 있다, 거의 없다, 뭐 요런 표현들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 건데요. 요 차이들은 여러분들이 꼭 웬만하면 다 외워놓으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면요, 요런 것들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내신이나 서술형 객관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꼭 한번 알아놓고 가시면 좋을 개념들인데요. 자, 우선은 many, few 그리고 a few의 경우는 셀 수 있는 명사들을 쓰입니다. 그리고 복수 형태라고 쓰여 있는 이유는요. 자, 많은, 적은, 뭐 거의 없는 여러 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명사는 당연히 복수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반대로 many의 반대로 much는 셀 수 없는 것에 쓰이고 있죠. 그래서 둘이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much 그리고 little, a little도 셀 수 없는 명사들에 붙는다라는 거 이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시험에 보면은요, 종종 little과 few, a few와 a little 헷갈려서요, 뒤에 오는 명사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둘 다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a lot of, 그리고 lots of, plenty of, almost, some, any, no 들은요. 자,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명사 두 가지 모두에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 꼭 외워놓으시고요. 자, 어떤 것들이 어떤 명사와 적합하게 사용이 되는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예문 한번 볼 건데요. 자, 이런 예문이 있네요. We know that the journalism program at our college was a source of many, 그리고 much of this first
for you인데요. 자, many와 much가 나왔죠. 지금 셀 수 있는 것에 붙는 것이냐, 또 셀 수 없는 것에 붙는 것이냐, 뒤에 뭐가 나올 건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조금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 해석을 간단하게 해보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아냐면요. 자, 저널리즘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저널리즘 프로그램은요. 자, 소스입니다. 어떤 것에 소스 있냐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가장 많은 그런 원천이자 소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는 어떤 것을 받아주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자, 애초에 source라는 것은 셀 수가 없는 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any가 아니라 much가 받아주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셀 수 있네 없네 이거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many와 much도 구분을 해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들 여러 가지 예시들은 조금 알아놓고 있어야 이렇게 문법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구분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명사와 집합명사라는 파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책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명사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방금 봤었죠. 영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품사이다. 가장 기본적인 품사이죠. 동사는 문장에 한 개밖에 쓸 수 없지만 명사는 문장에 여러 개 쓸 수 있죠. 전치사를 붙인다면 거의 무한대로 쓸 수가 있고요.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명사의 수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자,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인데요.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로 나뉘겠죠. 목적어의 경우도 지금 벌써 그냥 한 단어가 아니라 뭐 전치사 구가 붙어서 새로운 구로서 만들어진다든지 목적절이 된다든지 보어만 해도 벌써 역할이 두 개죠.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로 나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명사가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장에서 명사들을 마주쳤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구분을 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뒤에 나오는 집합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명사 앞에 집합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요. 우리가 집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뭔가 모여진다, 뭐 그룹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이다인데요.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로 단수형과 복수형 동사 모두 취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단수, 복수 둘 다 가능한 어떤 집단을 나타내는 게 집단 명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볼 때는 단수 취급이다. 그리고 집단 내 개인에게 초점을 줄 때는 또 복수 취급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family are all healthy고요. My family is a large one입니다. 자, 똑같은 단어 my family인데요. 누구는 are 쓰고요. 누구는 is를 쓴 거로 볼 수가 있네요. 자, family 지금 보니까 단수 복수 둘 다 가능한데 여기는 s가 붙어있지 않는데 위에 문장은 are이고요. 아래 문장은 그냥 예상했듯이 is가 왔습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가 뭔지 간단하게 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가족들은 모두가 건강하다. 우리 가족이 4사람이 있는데 그 4사람 모두가 건강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거고요. My family is a large one의 경우는 우리 가족은 큰 가족이다, 대가족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가족이 있는데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4명이다. 그 4사람 모두가 건강해요 라는 거, 요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의미할 때는 이렇게 복수 형태를 씁니다. 왜냐면 4사람이니까요. 4사람 모두가 건강해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 my family의 경우에는 자, 가족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고 쟤네 가족이 있고 너희 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야 라는 것, 우리 가족이라는 그룹 자체를 의미할 때는 이렇게 단수동사를 써준다라는 것이 이 집합명사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합명사를 가지고 단수와 복수를 고르는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그냥 단어만 보고서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고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만 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네요. family, 방금 봤던 단어가 있고요. group, team, crew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맥 속에서 해석으로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만 자, 단수와 복수를 골라낼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집합명사 문제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집합명사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관사입니다. 아까 가장 처음에 나왔었죠. 자, 어나 언을 가지고 우리 셀 수 있는 명사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 구분을 해줬는데요. 자, 관사가 도대체 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라는 것은요, 명사의 앞입니다. 앞에서요, 가벼운 제한을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자, 제한이라고 해서 뭐 못하게 합니다, 뭐 막아줍니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간단한 의미를 부여를 해주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요, 어나 언 그리고 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나 언은 같이 보고요, 더는 이렇게 혼자 따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관사 더입니다. 더라는 것을 언제 쓰느냐 이제 간단하게 볼 건데요. 여러분들 더가 도대체 언제 붙는지 그냥 붙이고 싶을 때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딱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더가 붙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서수, 우리 1, 2, 3, 4 말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first, second, third가 나올 때 이렇게 서수에 붙고요. 그리고 최상급에 붙습니다. 뭐 더 most, 더 best 이렇게 뒤에 st 붙는 최상급들 앞에 더가 붙고요. 또는 only, very, same 그리고 명사가 붙을 때 그 앞에 쓴다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the same thing 혹은 the only thing I want to do. 내가 하고 싶은 단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장 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기 때문에요. 쟤네 앞에 더가 붙었었지 라는 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다 머릿속에 요거는 꼭 들어올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더 플러스 형용사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따로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더 뒤에 형용사가 붙을 경우에는 복수 보통 명사 혹은 단수 보통 명사 또는 추상 명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소린지 또 한번 봐야겠죠. 더 뒤에 형용사가 붙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뭐뭐한 사람들로 해석을 하는데요. 자, 예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should respect old인데요. 자, 우리는 존경을 해야 한다. 늙은. 나이가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ol드라는 형용사가 그런 뜻인데요. 이 형용사 앞에 더가 붙을 경우가 있죠. 이런 식으로. the old가 될 경우에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 뭐 늙은 사람들, 뭐 어른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늙은을 존경해야 한다가 아니라 늙은 분들, 나이가 있는 분들을 존경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더 플러스 형용사의 복수 보통 명사가 될 거고요. 자, 다음 예문도 있는데요. The beautiful is not always good입니다. 저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beautiful가 아름다운이잖아요. 아름다운 것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이렇게 쓰일 수가 있겠네요. 어떤 단순한 추상명사, 아름다움, 아름답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마지막은 이런 게 있네요. The accused was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인데요. 자, accused가 피고인이라고 여기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accused는요, 고발하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더가 붙은 형용사가 되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 고소를 당한 사람들, 피고인이라고 해석이 돼서요. 이 피고인은요, 우리가 사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를 우리가 이런 개념이 있었지, 뭐뭐한 사람들이 있었지라는 것을 모른다면은요, 해석 자체가 조금 어색하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문장 해석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알아놓으시고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뭐뭐한 사람들로 해석이 될 때가 있겠죠. 그럴 땐 당연히 복수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 거. 그래서 문법 문제에서도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여기서 the accused가 한 사람이라서 다행이지, 만약 여러 사람으로 해석이 되었더라면 여기가 복수 형태가 되었어야 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하겠고요. 자, 요 문맥이 있었을 때 앞뒤에 해석이 되어야만 was가 나올지 were이 나올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법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개념을 공부하고 있지만요. 자, 문법 문제 풀려면 개념 공부도 제대로 하셔야 하고 해석 공부도 연습하셔야 한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사, 정관사 더를 봤으니까요. 이제 그 뒤에서부터는 부정관사 어와 언에 대해서 한번 또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부정관사 어나 언입니다. 이거는 좀 간단하죠. 둘 다 의미가 하나. 보통 명사, 일반적인 명사들 앞에서 하나를 의미할 때 사용하고요. 하나인 경우에는 복수 아니고 단수겠죠. 그래서 단수 명사 앞에서 어나 언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 어나 언 왜 차이를 두나요? 자, 언은요, 일반적인 명사들 앞에서 사용을 하고요.
on의 경우일 때는요, 여기 있죠. 모음일 때 on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은근 자잘한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on이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뭐 이제 문법 문제라든지 학교 내신의 서술형에서 나오진 않지만요. 여러분들 듣기 문제 보실 때 그리고 딕테이션 수행평가나 시험 볼 때 굉장히 많이 틀리는 단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이고 간단한 개념이지만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문 한번 볼 건데요. 간단하죠. He is a painter. 그는 화가다. 그는 여러 사람이 될 수 없죠. He is painters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어가 붙었고요. 자, she works in an office. 그녀는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자, office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요. 자, 앞에 우리 지금 모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A, E, I, O, U 앞에는 우리가 on을 붙여서 모음이에요 라고 나타내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Susie and I are an of an age. 자, of an age가 동갑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수지랑 난 동갑인데 age가 우리 앞에 A가 붙은 모음이니까 on 써줬어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It's an interesting movie. 자, 이것은 흥미로운 영화였다. 마찬가지로 interesting 할 때 I가 모음이기 때문에 on 쓰인다 라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개념들은요, 이제 문법 문제에서 조금 종종 출제되는 개념들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파악해 놓으시면 뒤에 나오는 실전 문제 틀리지 않고 풀어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개념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부터는 대명사에 관련해서 볼 건데요. 대명사는요,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한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대명사 같은 게 시험에 나오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명사 같은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주는 명사와 이렇게 실제 명사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명사는 복수 형태인데 대명사로 받아줄 때 단수로 받아준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꼼꼼하게 우리가 봐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대명사 중에서도요, 오늘 볼 부분은 제귀대명사인데요. 자, 제귀대명사라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법 용어들이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굳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제귀대명사라는 걸 써주는 거죠. 또는 이렇게 반복을 하지 않고 제귀대명사를 쓴다거나 이렇게 강조를 하는 부사의 역할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사용이 되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습니다. 소유격에 뒤에 self 혹은 selves, 여러 명일 때 selves가 붙는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어가 I, 나일 경우에 I self가 아니라 소유격으로 쓰이는 myself가 된다든지, 주어가 they일 경우에 they selves가 아니라 themselves가 된다던가, 이런 것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 볼 건데요. 자,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목적어로서 제기대명사가 쓰이는 경우, 그리고 강조용법으로 쓰이는 부사 역할로 쓰이는 경우 두 가지 모두 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인데요. You have to ask yourself why you have failed to do that you intended 인데요. 자, 너는 네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왜 네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네 자신에게 꼭 한번 물어봐라. 너 자신에게 물어봐라 라는 내용인데요. 자, you have to ask to you 하면은 벌써 이상하죠. 주어 자리에 목적어 you가 나왔다라는 거. you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I로 만약 바꿨을 경우 I have to ask to I가 되면 벌써 말이 안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소유격 뒤에 self, yourself가 되었죠.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로서 잘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장 볼 건데요. When you go to the palace, the queen herself will welcome you 인데요. 자, 당신이 만약에 이제 그 왕궁에 갔을 때요. 여왕이 직접 당신을 환영해 줄 것입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보면요. 자, the queen 주어고요. will welcome 동사, you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문장이 다 끝났고요. 여기에서의 herself는 queen과 동일한 목적어로 사용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여왕이 그녀가 직접 나와서, 몸소 나와서 라는 방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생략을 할 수 있다. 강조하는 부분이라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느낌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이 앞에 목적어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yourself가 지워지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제기대명사 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주어 목적어
동일한 것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부사로서 쓰이는 경우.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생략이 절대 안 됩니다. 생략하면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고요. 두 번째로 부사 역할을 할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기대명사를 가지고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들을 생략을 한다든지 쓰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문법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확인 좀 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부사 역할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명사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또 부정대명사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자, 단수 취급하는 것, 복수 취급하는 것 이렇게 좀 종류가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알아놓으셔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특히 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런 것들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 문제 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기 나오는 것들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당연한 얘기가 나오죠. 단수 취급하는 것들은 당연히 단수 동사랑 쓸 거고요. 또 복수 취급하는 부정대명사의 경우는 당연히 복수랑 씁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할 내용인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두 다에 쓰이고 있죠. all은 모두라는 뜻이고요. 자, 모든 것, 모두 뒤에 단수 everything 같은 것이 나와도 되고요. 자,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이라는 복수 형태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둘 다 쓰이니까 알아놓으시고요. 자, each와 every는 단수 명사가 나옵니다. 자, every는요, 모든 것인데요. 그래도 뒤에 단수 명사가 나오니까 요거는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each의 경우에는 각각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each는 한 명이니까 단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every는 무조건 복수가 아니라 단수 취급해야 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ach 뒤에 단수 명사가 나오는 거 방금 얘기했고요. 그 뒤에 또 of the 복수 명사가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요. each 뒤에 자 전치사 of 그리고 앞에 정관사 더가 나와서 복수명사를 붙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학생 여러 명들 중에 개인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of the 복수명사를 써주긴 합니다만 자 주어의 핵심이 each이기 때문에요. 이럴 때도 뒤에 단수동사가 나온다라는 거 복수명사에 대해서 나오긴 하지만 실제 주어가 누군지를 파악하시고 동사를 골라줘야겠고요. 그리고 either과 neither 뒤에는 또 단수명사가 나옵니다. 요거는 둘 다 그리고 둘 다 아닌이지만 자 꼭 단수를 써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either of나 neither of 대신 뒤에 of 전치사가 붙을 때는 복수가 나온다라는 거 꼭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either of 단수명사 혹은 either 복수명사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요. 이런 것도 알아놓으시고요. 자, none of 아무것도 아닌데요. none of 단수명사 혹은 복수명사 구가 쓰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조금 정확하게 알아놓으시면 우리 문제 풀 때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겠죠. 단수동사랑 쓰는 것들 좀 알아봤고요. 자, 복수명사, 복수동사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all 뒤에는 아까 단복수 둘 다 가능하다고 했고요. 자, 보스입니다. 보스는 둘 다죠. 보스 A and B 둘 다일 경우에는요. 이렇게 복수명사를 씁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두 가지 모드를 취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non of 같은 경우도 복수명사 구가 쓰이는데요. 방금 여기서 봤던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복수 둘 다 사용이 된다라는 거 또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단수, 복수와 사용하는 부정대명사 이런 종류가 있고요. 예문으로 한번 좀 봐야겠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Each house has two bedrooms인데요. 그 각각의 집들은요, 두 개의 침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Each house has 자, have 아니고 has 사용된다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자, every employee pays입니다. 단수동사 쓰였네요. income taxes. 모든 종업원들은요, 우리가 수입소득세를 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자, every 모든 사람들이긴 하지만요, 여기에서도 꼭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 단수 동사 쓰고요, 뒤에 단수 명사 나온다는 거. every employees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each houses 아니었습니다. 뒤에 단수 명사 사용하고요. 당연히 단수 동사로 받아준다라는 거. 이렇게 꼭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대명사 이렇게 단복수 사용하는 거 한번 또 알아봤고요. 자, 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는요. 요번엔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another, other, the other인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왜 알아놓으셔야 하냐를 좀 생각을 하신다면요. one, the other. 를 먼저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받아줘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만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 두 개의 선택지가 있을 때요. 자, 하나는 이렇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습니다.
e서 하나는을 해당하는 게 one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the othe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요, 이제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하나의 선택지는 이거고요. 또 다른 선택지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one은 이것이고요. the other은 이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내용도 문법 시험에 나오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영어 문장은요, 뒤에 수식어 구가 붙으면 붙을수록 문장이 길어지고요. 한 문장이 4줄, 5줄씩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문장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럴 때 one 뒤에 갑자기 the other 아니고 뭐 another이 붙었다든지 one others가 붙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one, the other, another, other, the other 구분하는 건 제대로 알아놓으시고요. 문장 분석 꼼꼼하게 하셔야 이런 문제 또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쭉 볼 건데요. 우선 둘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말 one,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입니다. 두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한 개 말고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을 때는요. 자, one, 하나. 마찬가지로 하나는 one이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the others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는 one이고요. one은 이렇고요. 그 나머지 것들,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상의 것들일 때는 the others를 사용해서 그 나머지 것들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한 개, 두 개 있을 때,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 있을 때랑 딱 세 개가 있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자, 하나는 one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두 번째 것은 이렇습니다. another이고요. 나머지의 세 번째 것은 the other가 되겠다라는 거. one, another, the other. 자, the other가 붙어서 이제 마지막이야. 끝냈어. 뒤에 더 없어. 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죠.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one is blah blah, another is blah blah. 그리고 the other is blah blah 나와서 자, 세 개가 끝입니다. 라고 딱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some이 나오는데요. some의 경우에서는 여러 개인데요. 자, 많은 것들, 여러 가지를 표현할 때 써주는 표현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자, 내가 있잖아. 공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파란 공은 이것이고 또 그 중에 녹색 공은 이거야. 그래서 여러 개를 나타낼 때 처음에 말하는 그룹들이 some이 되겠죠. 그중 여러 개는 some이고 그리고 또 다른 나머지 이렇게 초록 색깔 공이 있는데 some하고 the others로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I have 10 balls. Some are for blue colors. 그리고 the others are two green colors. 뭐 이런 식으로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ome과 the others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요. some, the other과 some other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또 무슨 차이인가 한번 봐야겠죠. 여기서는요. 자, the others가 보면은요. 계속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을 받아주고 있죠. the other, the others, 그리고 여기도 the others. 마찬가지로 the other인데요. 자, 끝내줍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더 없어요. 라는 걸 나타내주는 반면에요. 자, 더가 붙지 않은 other의 경우는요.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무한대예요. 몇 개가 더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정을 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예문들을 들 수가 있겠네요. 전 세계의 학생들 중 몇몇은 뭐 학교를 가고요. 몇몇은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는 알 수가 없죠. 전 세계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수라든지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전 세계의 학생의 수를 셀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더로 이렇게 딱 막아주지 않고요. other을 써가지고 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입니다. 무한대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one the other, one the others, one another the other, 그리고 some the other, some other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봐야 S 한 개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요. 되게 구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요. 자, 요 정도 딱 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우리 문제 풀 때 틀리지 않고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another, other, the other 구분하는 방법들을 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지시 대명사까지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하시면요. 이제 어느 정도 대명사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시 대명사 종류 뭐 있는지 볼 건데요. 자, this와 this, 그리고 that과 those입니다. 얘네들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 건데요. 자, this는 말 그대로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될 거고요. this는 이것의 복수 형태, 이것들이 되고요. 자, that은 저것이죠. 좀 멀리 있는 것, 저것, 그리고 those는 저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 멀리 있는 것, 그리고 단수 형태, 복수 형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게 있겠네요. 비교문에서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that과 those를 쓴다. 또 반복되는 명사가 단수이면 that, 복수이면 those를 쓴다라는 내용이 여러분들 책에 있을 텐데요.
자,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간단하게 대명사라는 걸 썼고요. 거기에서 나타내는 것들, 가리키는 것들을 대신해서 쓰기 위해 이제 이런 것들이 쓰인다라는 거고요. 자, 단수일 경우, 복수일 경우 사용이 되는 게 다르다라는 거. 이런 너무 간단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The ankle high grass is greener than that or those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입니다. 자, 우선은 지금 보면은요, 우리 발목 높이까지 오는 그 풀은요, 더 녹색입니다. 더 짙은 녹색인데요. 뭐보다 더 짙은 녹색이냐면요, 다른 반면, 다른 쪽에 있는 풀들보다 훨씬 더 녹색입니다. 라는 말인데요. 자, 요 that 혹은 those, 누구를 받아주는지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죠. 지시 대명사일 경우에 앞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쓰지 않기 위해 쓰는 건데요. 자, 요런 거죠. 발목 높이의 풀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that과 those를 쓴 거죠. 원래 우리가 만약 대명사를 쓰지 않는다면 the ankle high grass is greener than the ankle high grass on the other sides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어는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것 그리고 앞에가 긴 거 싫어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짧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자, grass를 받아줄 건데 여기가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서 that이 되고 those가 되고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grass이구나 단수 형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that을 사용을 해준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굉장히 간단하지만요, 우리가 수일치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고요. 오답률도 높은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자, 제대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those,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ose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는데요. 뒤에 who가 붙어서 이 앞에 those,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네요.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입니다.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속담인데요. 자, 요 하늘은 돕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요. 어떤 사람인지 뒤에 수식이 되어야겠죠. 관계대명사 who가 열려서 이렇게 도주를 꾸며주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해석할 때 those가 받아주는 지시대명사 해석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뒤에 나오는 설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 우리가 알아놓으시면 보다 해석할 때 좀 자연스럽고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도주후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시대명사까지 좀 자세하게 봤는데요. 명사와 대명사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크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지만요. 이런 것들 우리 문법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자, 꼼꼼하게 한 번씩 보시고요. 바로 옆에 있는 연습 예제들 하나하나 전부 다 정확하게 풀어보신 다음에 실전 연습으로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이 파트는 틀릴 일 없으니까요. 자, 옆 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정확하게 풀어보시고요. 또 우리는 그 다음 챕터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